여러분, 이 이야기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어느 날 오후 낡은 분식집 앞에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멈췄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줄줄이 내렸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여자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49살.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이를 키워온 여자였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천천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7년 전 눈 오는 날 골목에서 아기를 발견하신 분이 맞습니까?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7살짜리 아이가 엄마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부터 7년 전 그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정순, 42살.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 좁은 골목 안에 분식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딱히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냥 정순이네라고 불렀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그게 전부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 그냥 살다 보니 멀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30 초반, 아직 희망이 있던 시절. 하지만 그 희망도 이혼과 함께 흘러가 버렸습니다. 정순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떠서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고 가게를 열고 혼자 팔고 혼자 설거지했습니다. 저녁 9시에 가게 불을 끄고 혼자 집에 돌아가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것이 반복이었습니다. 날마다 이웃들은 정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 씩씩하게 산다. 혼자서도 잘한다. 정순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씩씩한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날도 저녁 9시 혼자 가게 불을 껐습니다. 앞치마를 벗어걸고 문을 잠그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소복하게 쌓인 눈. 가로등 불빛 아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 조용했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얼굴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전할까? 소리내지 않고 입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또 혼자서 또 이 길을 골목 모퉁이를 돌 때였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작고 가늘었습니다.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 발을 멈췄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분명하게 쓰레기 분리수거함 옆이었습니다. 정순이 다가갔습니다. 눈 속에 뭔가 있었습니다. 낡은 체크무늬 담요였습니다. 그 담요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무릎을 꿇고 담요를 열었습니다. 아기였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눈썹 위로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주먹이 허공을 향해 버둥거렸습니다.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작고 가벼운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품에 앉아 아기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작은 눈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두 사람 위로 조용히 무릎이 시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눈밭에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골목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도 연락했습니다. 아기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생후 약 3주였습니다. 체온이 낮았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수소문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대조했습니다. 주변 탐문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동보호기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절차대로 처리할게요. 정순이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가 정순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으로 제가 키우면 안 될까요? 담당자가 놀랐습니다. 위탁 신청을 하셔야 하고 심사도 통과하셔야 해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게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순 씨, 괜히 엮이지 마세요. 나중에 친부모가 나타나면 어쩌려고요. 정이 들면 더 힘들어요. 단골 손님도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애까지 키우면 어떡해요. 형편도 빠듯하잖아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언니도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 좀 해요. 남의 아이 때문에 당신 인생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정수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 내가 키울게요. 단호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아기가 잠든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온 거야. 이 아이가 나한테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차분함이, 오래간만에 찾아온 따뜻함이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이 이름은 정순이 지었습니다. 한별, 별처럼 빛나라고. 이 아이가 누군가의 별이 되길 바라서, 그리고 정순에게 이 아이가 이미 별이었기 때문에 한별과 함께하면서 정순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가게 보면서 배달도 뛰었습니다. 저녁에는 한별 숙제를 봐줬습니다. 밤에는 설거지를 마치고 한별 재우고 나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생활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한별이 아프면 병원비가 무서웠습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오르면 며칠씩 고민했습니다. 아이 옷도 책도 학용품도 전부 꼼꼼히 따져야 했습니다. 내가 먹을 것 조금 줄이고 한별 먹을 것 조금 더 챙기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래도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한별이 현관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거짓말처럼, 정말로 거짓말처럼 한별은 밝은 아이였습니다. 작은 것에 잘 웃었습니다. 떡볶이 남은 것에 오늘 특식이다 하고 손뼉을 쳤습니다. 정순이 힘들어 보이면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별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정순이 웃었습니다. 한별이 그냥 건강하게 크면 돼. 둘 다 할 거야. 한별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말하면 했습니다. 약속하면 지켰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그 7년이 힘들었냐고요? 네, 힘들었습니다. 외로웠냐고요? 아니요. 단 하루도. 정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 골목을 돌지 않았더라면, 소리가 들렸을 때 그냥 지나쳤더라면,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5단계. 갑작스러운 위기 절망.
한별이 7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건물주가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얼굴도 거의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수는 매달 계좌로 월세를 보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불쑥 들어서더니 말했습니다. 이 골목 재개발 들어가요. 한 달 안에 가게 비워주셔야 해요. 정순이 굳었습니다. 한 달이요? 네. 공사 일정이 확정됐어요. 보상은 계약서 보시면 알아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요? 건물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가 알 바가 아니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볼일 다 봤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가게가 없어지면, 이 골목에서 10년을 버텨온 이 자리가 없어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별과 살아갈 방법이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가게에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 텅 빈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별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게로 들어오면서 정순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7살짜리가. 그날 밤 정순이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나왔을 때 한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정순이 한별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오후 2시 가게 앞에 검은 세단 3대가 섰습니다. 정순이 창밖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50대 남자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옆에 같은 나이쯤 된 여자도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가 정순을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혹시 7년 전 눈 오는 날 골목에서 아기를 발견하신 분이 맞습니까? 정순이 한별을 꼭 당겼습니다. 한별이 고개를 들어 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강준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7년 전 한별이 생후 3주였을 때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납치한 범인은 추격이 두려워 그 골목 쓰레기통 옆에 아이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미아로 분류된 아이는 위탁가정으로 보내진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이강준 부부는 수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비를 털었습니다. 전국의 위탁 아동 DNA를 대조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마 전 한별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이강준이 정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양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서 울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별이 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순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한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강준이 잠시 후 고개를 들어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게, 오래된 냄비, 다른 의자. 혹시 가게 사정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이강준이 수행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 사들이세요.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강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사람이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